결국 이번 탄핵 심판의 향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보 또는 중도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은 결국 인용으로 붙여졌다. 이렇게 보는 게 관측이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그 탄핵 심판의 향방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 초반만 해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을 주목하는 시선이 많았었죠. 하지만 최근 이제 야당이 주도한 다른 탄핵 사건 결정에서 헌재가 잇따라 선고를 내리면서 다른 재판관들한테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는요. 조한창 재판관 이 한 명이 기각표 3표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런 법조계 인사의 말을 이용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죠. 어제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지목한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기각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전부가 탄핵 인용 편이라면 혼자 다른 의견을 내기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만약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경우 그 부담이 훨씬 줄어들 거란 익명의 한 판사 의견을 전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조한창 재판관의 선택이 나비 효과가 돼서 정형식 재판관과 다른 보수 성향 재판관 표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기각이 3표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 건데요. 바꿔 말하면 조한창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다른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을 내기는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전망은 일부 법조계 인사의 사견으로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할 때 반드시 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만 결론에 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전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심리 과정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이라는 전제에서는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김복형 재판관을 캐스팅 보토로 지목하는 또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복형 재판관은요,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였죠. 이 한대행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8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이 별개의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이었죠. 그러니까 이 같은 기각 의견이라도 한 총리가 마흔여 후보자를 미명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이 4명의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의 차이가 분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도 이 김복형 재판관이 변수가 될 거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김복형 재판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에서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의원 4인방 중 한 명인 김형두 재판관도 복병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은요, 한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김형두 재판관은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이 판결이 헌재 조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해서 발표한 게 지난 1일이었습니다. 상황을 좀 되돌아보면요, 그 1일 전만 해도요, 5대3 교착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선고일자가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돼서 여러 결과에 대한 경우의 수 가운데서 오히려 이제 5대3은 가장 뒤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가처분 결정을 헌재가 내리면서 어떤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됐는데 그 후보자가, 그러니까 재판관 후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선고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그런 때에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기다린다, 이런 판례를 내렸는데 결국 헌재가 대통령 심판일을 선고일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본다면, 그 판례에 비춰본다면 적어도 5대3,
그거는 아니다. 지금 이런 설이 유력하게 오히려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거의 국정마비 수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추진했고 추진하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 6명이 확보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5명이거나 아니면 4명이거나 뭐 이런 건데 5대3도 5대3이지만 대개 뭐 4대3대1 이런 전망도 많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그 4명은 뭐 그 이제 상수라고 쳐도 다른 4명이 이제 어떻게 나뉘느냐 아니면 합쳐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5대3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그 리포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발언 순서를 보면 이제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뒷편이거든요. 근데 김영두 재판관이 이제 중도적이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아요. 네. 그러면 앞에서 이미 결론이 상당 부분 났다고 싶으면 김영두 재판관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서 5대3 또는 4대4 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글쎄요, 저는 5대3 교착론 자체가 애초에 크게 근거 없었던 이야기들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돌아보면 사실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뭐 정치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대3 교착론은 어느 정도 이 탄핵 선고가 사실상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지연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재 입장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만약에 5대3인 상황에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헌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도 그리고 이 선고가 나오고 나서의 어떤 후폭풍을 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5대3 가능성에서는 사실 선고를 내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이고요. 적어도 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정도로 그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로 일치가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이 더 가능해 보입니다. 네.